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 박티아.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는 이 어린 생명들을 도와주십시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구호활동을 위해 저 유해진과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화. 후원 문의 080-867-9595. 국경 없는 의사회. 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방송 함께 진행할 알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알렉스하고 함께 건강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나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식들이 콩에 대한 부분에 상식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콩.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콩 하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상식에서 다른 시각으로 안 좋은 부분은 무엇이 숨어 있었나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사실 우유고요. 어린이가 마시는 분유 속에도 콩이 한 50%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분유통 봐보세요. 들어가 있어요. 보통 분유는 우유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배지밀이 아닌 그냥 분유에도 콩이 많더라. 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두부, 콩고기라 그래가지고 베지테리언이라 그러죠. 채식주의자들이. 네, 채식주의자들. 고기는 먹어야겠고 콩고기라 그래서 콩으로 고기처럼 맛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누구만 드시라 그러냐면 갱년기 이후. 네,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네, 때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남성적으로 되고 인위적으로 비타민 E니 아니면 뭐 다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따로 드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콩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두부도 네. 어머니 드셔도 됩니다. 우리 당뇨 있으신 우리 어머니 네, 두부 좋은가요? 네, 식물성 단백질에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구체예요. 에스트로겐의 전구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에스트로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과다 들어오게 되면 성조숙증이 생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일찍 조숙증이 오고 생리가 빨라지고 남자아이들도 예. 가슴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미안하지만 무정자증이나 불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어린아이. 네.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생성이 되는 거죠. 엄마들은 물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성장이 빨라서 2차 성징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먹였던 분유 때문에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겁니다. 요즘에 또 어린아이들 보면 배지밀도 토들러 단계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먹는 배지밀 종류가 많아요. 위험한 거네. 굉장히 안 좋죠. 저는 콩 종류는 아이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먹이지 마라. 콩 먹일 거면 차라리 고기 먹여라. 저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요즘 애기도 많이 안 낳기도 하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많죠. 네, 그런데 그 불임 부부들이 왜 생겼느냐? 지금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네, 그리고 또 뭐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불임이다 이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 분유가 개발되고 또 유전자 변이 콩이 나오고 이때 섭취했을 때는 모르지만 한참 후대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콩은 개인적으로 두유 절대 아이들 마시지 못하게 하고 콩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노란 콩은 또 유전자 변이가 많이 됐다 이러셨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콩 먹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한참 석류가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그거 마시다가 깜짝 놀라서 중단했잖아요. 네.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 석류가 한참 유행할 때 그 석류랑 제가 또 우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유에 석류 엑기스를 타서 먹으면 이 친구가 요플레처럼 응고가 돼요. 그래서 달콤하고 또 건강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막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가슴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전몽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단했죠. 이게 엄마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고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고기 먹이지 마세요. 이건 어른 입장이고요. 음식은 사람의 연령과 체질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계란 노른자 먹지 마십시오. 이건 어른 입장이고요. 아이들은 먹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콩 많이 먹어라, 두부 많이 먹어라. 이건 어른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 밥에 들어있는 콩 먹으라고 실갱이 버리는 가정들 많아요. 저희 가정에도 많았었고 끝까지 안 먹는 우리 조카가 있긴 했었습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빈이 일반 콩의 4배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드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검은 콩을 먹으면 한의에서는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 검은 콩이 신장에 들어가거든요. 검은 콩을 먹으면 신장에 들어가서 신장이 머리카락을 잡고 탈모가 되는 걸 방지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검은 콩을 먹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진짜로 머리카락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블랙푸드를 많이 권장했는데 어른들 입장인 네, 거죠. 무조건 어른들이에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은 두부든지 콩이든지 다양하게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장기. 예, 성장기 때나 아니면 젊은 여성들도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과하게 몸이 필요 없는 여성 호르몬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증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내벽이 두꺼워지는 그래서 불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콩 회사에서 연구를 시키거든요. 리서치를 시켜서 그 결과를. 친구들이 자기네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야 하니까 이것이 좋다라는 거를 우리 광고를 통해서 또 세뇌를 시켰네요. 그래서 음식은 어린 아이들은 특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콩으로만 단백질을 흡수하겠다. 이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콩으로만이 아니지. 콩 자체가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나는 뭐 억지로 먹어라 먹지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안 먹는 건 남도 안 줍니다. 네. 일단 알렉스가 아무래도 섭취하는 거는 한의도 공부하시고 화학도 공부하시고 그런 것에 다 입각해서 건강에 좋은 것들로만 지금 선택하시잖아요. 많이 알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솔직히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엄마 했던 말씀인데 콩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콩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이 먹지 마. 먹으면 별로 안 좋아 몸이 막혀. 그런데 이제 억지로라도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두부를 만든다든지 뭐 과다하게 섭취하거든요. 그게 무슨 음식이든지 조금씩만 먹으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두유나 분유 속에 들어가서 아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정말 너무 과하게 섭취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솔직히 콩밥 많이 먹으라 그래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거의 두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엄청난 양이 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한 54%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로지 그것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결코 좋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도 함께 알려주셔야죠.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똑똑하게. 그렇죠. 네. 건강한 건 기본이고 그 위에 똑똑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살 이전에 아이들의 두뇌는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인간의 두뇌는 3살 전에 결정된다. 아무리 멀리 봐도 5살? 그래서 그 전에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뇌는 딱 하나밖에 안 써요. 포도당.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포도당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들 간식에도 포도도 괜찮고요. 포도. 예, 포도당이 많이 들어서 포도예요. 네. 그리고 밥, 탄수화물. 예,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고기. 애들 야채 안 먹겠다 그럼 안 먹어도 돼요. 네. 보통 아이들 야채 골고루 먹어야 돼. 시금치 이런 거 먹어야 돼. 막 이럴 때 아이들 되게 곤욕스러워했는데. 아이들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놔두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이 성장할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애들 고기 안 먹인다고 조금 먹이거든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체중 비례해서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어른들도 10%?
자기 체중의 날마다 10% 단백질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들은 30%까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체중에, 아이 엄청난 체중에. 양인데요? 예,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대신 소화가 딸리기 때문에 너무 일찍 먹이지 말고 이유식 시작할 때 고기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른들이 지방을 안 먹기 때문에 아이들도 지방 먹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이 삼겹살 먹으면 우리는 살찌니까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삼겹살 많이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너무 없으면 성호르몬도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필요하거든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지만 비만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적당하게 섭취하되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고기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살찌고 안 찌고의 차원을 떠나서 아이들이 뇌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아이가 아주 유아에서부터 한 5살 정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포도당,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데 보통 아이들 중고등학교쯤 가면 정말 비만 걱정되잖아요. 2차 성징이 시작이 되잖아요. 2차 성진 전까지는 많이 먹고 2차 성징이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그건 거의 다 어른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습관에 맞춰서 건강한 이제 5대 영양소를 그렇죠. 맞춰가는 게 섭취하고. 좋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체내의 20%의 혈액을 쓰는 곳이 뇌 위입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백질도 아니고요. 딱 포도당 하나예요. 포도당. 예,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고 단맛을 너무 안 먹으면 멍청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주 예전에 세자들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예전 분들은 4시. 4시 일찍 일어났을 때 처음에 그 조청을 한 수저씩 드시게 했대요. 그러니까 뇌가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것은 하드웨어를 키우는 거예요. 세포를 많이 만들어 놓는 만들어 거죠.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영양은 포도당으로. 그렇죠. 탄수화물 포도당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공급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돼야지만이 뭐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수능 보러 갈 때 꼭 엄마들이 앞에서 초콜릿 음료 있는 제티랑 꼭 초콜릿을 준비해서 다 줬어요. 옛날에 우리 연 먹였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엿 대신에 요즘은 아몬드 들어있는 이 초콜릿 바를 꼭 다 줬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맞아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콩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진짜 이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호르몬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네, 위험하니까. 정말 소량의 양을 가지고도 우리 몸의 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성질까지 바꿉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격까지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내가 좀 편하다고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무슨 모유니 우유 마셔. 평생이 달린 겁니다. 네, 그리고 5살 이전에 봤던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 다 압니다. 한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3살 이전에 아이들 머리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들어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단지 운동 능력이 딸리고 언어 능력이 딸려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표현만 못할 뿐이다. 네,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똑똑한 아이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예요. 태어나서 아주 어린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음식과 그 아이에게 노출되는 환경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아이들한테는 잘 먹이고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 부잣집에서 이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은 너무 큰 공간에 있으면 또 불안해요. 그러면 알렉스 함께 방송을 진행하지만 아마 청취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알렉스 안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걸 봐서는 정말 똑똑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저처럼. 그러면 음식도 있는데 알렉스가 생각했을 때 유아 아이들이 똑똑하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떤 환경이 좋은지 짤막하게. 저는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첫째, TV를 없애야 돼요. 맞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TV가 꼭 없애야 된다. TV는 없애고요. 차라리 소리를 듣겠다 그러면 라디오가 좋아요. 눈은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는 라디오. 네, 우리가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생기죠. 총명할 총자 있지 않습니까? 네. 총명할 총자의 앞에가 바로 귀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좋은 애들이 똑똑해요. 네. 그러면 막 시끄러운 TV 소리 같은 경우 이런 건 정말 아이를 멍청하게 만드는 길은 혼란스럽고 거기서 나오는 파장 자체가 아이들한테 절코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직 그 말씀드릴 때 3살 이전에 뇌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파장들이나 소리 파장들이 아이의 두뇌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들 조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동생도 저희 제부도 같은 그 공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 자체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말씀만 계속 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가 되게 그 좋다는 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해요, 아이들하고. 막무가내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가 좋다는 거거든요.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돼. 애들이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되게 되면 그게 되는데 아이들이 습관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귀를 막아버려요.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귀를 막아. 그러니까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이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냥 막는다는 거네요. 소음처럼.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책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실을 도서관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TV는 있는데 도서관 하가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영상이 빠지고 뭘 할 수 있겠니? 왜 영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어마어마한 영향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사 보면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TV가 정말 귀해서 많이 보고 싶어도 조금씩 노출이 됐었잖아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이게 TV 문 닫는 예, TV였거든요. 문이 있어요. 좌우로 다라라 열고 닫고 하는. 정말 극장도 네. 아니었는데 상영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는 감사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 귀하던 것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이나 그 외 나머지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자기가 목표가 없으면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딱 생기니까 뭐 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아예 차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가 않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가 9시 그때 소요 명화 시간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토요극장, 네, 주말의 명화. 예, 주말의 명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폭풍의 언덕? 맞아, 예. 맞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가 못 보게 문을 닫는 거예요. 소등. 데모했어요. 이걸 꼭 보게 해달라.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오, 제가. 과격했습니다. 예, 동생 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야, 동생까지? 그래서 집을 나와서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그치.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제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TV가 나왔던 게 우리 집에 왔던 게 한 7살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TV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호롱불 켜고 완전 시골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호롱불 켰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와. 그 정도로 네. 새카맸던 그 시대에 살았던 아득한 거죠. 시대에서 오셨군요. 네, 아주 시골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다 그럴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되게 좋아요. 네. 정말 좋고 따뜻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호롱불 내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를 때 엄마 아빠가 버렸어. 아까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결국은 앤틱으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 선택권이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냥 노출되는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이미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독센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약 재활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한테 왔던 환자들 중에 4살 때 중독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4살 때 이미 마약을 섭취를 하고 그때부터 중독이 됐어요. 부모님이 내과 의사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집에 없어. 돈은 많아. 집은 없어. 넓어. 근데 형이 있어. 그 형이 7살 땐가 8살 땐가 마약을 시작했어. 그런데 형이 하는 걸 보고 동생이 4살짜리가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어. 그 친구가 25살이었는데 이미 중독 환자예요. 그래서 몇 번 감옥에 가고 방법이 없어. 돈은 있으니까. 부모는 돈은 많은데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고 둘 다 내과 의사니까 미국에서 MD면 굉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살 때부터 이 친구는 선택권이 없었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TV 중독이거든요. 네. 절실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봐. 그렇지만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출이 돼서 중독이 된 상태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재앙이죠. 친구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분유를 먹었을 때 이소플라빈이 과다 들어와서 네. 내 몸이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네.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몸이 바뀌어. 네. 그래서 내가 혹시 게이인가?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되게 웃긴 거죠. 네. 그것은 그 아이의 선택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 본인의 의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송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함께 짚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담과 우리에게 유익한 방송 들려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신 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는가? 또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어르신들에게 좋은 콩 많이 드시고 또 아이들에게 또 유익한 음식도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